어르신, 잠시만요. 오늘 아침에 드신 그 블루베리 한 줌, 어쩌면 A형 간염 바이러스를 함께 삼키셨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셨지요?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다 떨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재작년에 조용히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수입 냉동 베리류에서 노로바이러스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지요. 이 녀석들이 영하 20도에서도 멀쩡히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흐르는 물에 한 5초 휘리릭 헹구시는 그 정도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이 동네, 저 동네 어르신들의 식탁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환갑 잔치상부터 칠순 떡국상까지 참 많은 밥상을 봐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보랏빛 작은 알맹이, 블루베리입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닦아낸다는 안토시아닌, 치매 위험을 26%나 낮춰준다는 그 보석 같은 열매. 그런데 어르신, 같이 드시면 그 귀한 약효가 70%까지 그냥 증발해버리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우리 며느리들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식탁에 함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하얀 음료입니다. 오늘 영상 중반쯤 한 12분 정도 지나면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우리 부모님께도 슬쩍 한번 보여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어르신 댁에 건강히 따뜻하게 머무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자, 그러면 가장 흔히들 저지르시는 실수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실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실수까지 카운트다운으로 짚어드릴 테니 메모지 하나 옆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실수, 그냥 물에 휙 헹궈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블루베리 봉지 뜯자마자 흐르는 물에 한 10초쯤 헹구시고 그릇에 담아 손주 입에 쏙 넣어주신 적 있으시지요? 저희 외숙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주가 학교 갔다 오면 배가 살살 아프다고 호소를 하더랍니다. 그게 며칠 가요. 어르신, 노인분들 면역력이 젊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한번 식중독 걸리시면 일주일도 가고 보름도 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요. 베리류 표면이 매끈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골짜기가 빼곡합니다. 그 골 사이사이에 미생물이 들러붙어 있는데 그냥 물로 씻으면 30%도 안 떨어져요. 더구나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 1년이 넘게 살아남습니다. 냉동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냉동은 살균이 아니에요. 강릉에 사시는 김수님 어르신, 73 되신 분이세요. 새벽 시장 가시는 길에 좌판에서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를 사오셨답니다. 마침 그 주말에 서울에서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어르신 마음에는 그게 얼마나 자랑이셨겠어요. 손주한테 보랏빛 예쁜 거 한 그릇 가득 담아 내놓으셨지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 그 어린 것이 토하고 설사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저 흐르는 물에 한 30초 씻었을 뿐인데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오늘 황금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미지근한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넣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5분만 담그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입니다. 그보다 길어지면 안토시아닌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5분 지나면 흐르는 물에 20-30초 살살 헹구시고 채반에 받쳐 자연 건조시키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독은 씻어내고 약성은 보존한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이치입니다. 이제 4번째 실수로 가볼까요? 이건 특히 우리 할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냉동실에서 꺼낸 블루베리를 전자레인지에 휙 돌려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화면 보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빨리 녹이고 싶으니까 30초, 1분 돌리시지요. 그런데 그 순간 블루베리가 가진 약효의 절반은 그냥 날아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안토시아닌 분자 구조를 깨뜨려 버립니다. 게다가 바깥쪽부터 뜨거워지면서 비타민 C도 절반 가까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색깔은 똑같이 보랏빛이지만 속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는 셈이지요. 마치 김장철에 정성껏 담근 김치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그 톡 쏘는 발효 풍미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요. 모양은 김치인데 김치가 아닌 거예요. 전주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 68이신데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챙겨주셨답니다. 그런데 항상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돌려서 그릇에 담아주셨대요. 빨리 드시라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혈당이 기대만큼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단골 내과 선생님이 식단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그러시더랍니다. 어르신, 해동 방법 한번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로 다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녹이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드실 양만 작은 그릇에 덜어서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겨두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시면 자연 해동돼 있어요. 그게 가장 곱게 녹습니다. 급하시면요, 미지근한 물에 한 30도쯤 되는 물에 봉지째 3분만 담그세요. 그리고 한번 녹인 건 절대 다시 얼리지 마세요. 그날 안에 다 드시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다시 얼리면 세포벽이 부서져서 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블루베리를 어떻게 해동해서 드셨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나요? 아니면 찬물에 담그셨나요? 혹시 그냥 실온에 두셨나요? 댓글창에 살짝 한 줄만 적어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 사연 하나하나 직접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머님, 아버님께 이 정보가 전해진답니다. 부탁드려요. 이제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많이 드시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TV에서 좋다고 하면 한 봉지를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어르신, 블루베리는 약입니다. 한약처럼요. 한약을 욕심내서 2첩, 3첩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이 독이 되지요.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가 꽤 들어있거든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가 흔들립니다. 또 한방에서 보면 블루베리는 한성식품이에요. 성질이 차다는 뜻이지요. 위장이 찬 소음인 어르신들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가 사르르 아프고 설사가 옵니다. 정확한 양을 알려드릴게요. 국제 영양 가이드라인에서는 체중 1kg당 안토시아닌 1.5mg을 권합니다. 어르신 체중이 한 60kg이시면 하루 90mg 정도, 블루베리로 치면 50g, 그러니까 어른 손으로 한 줌입니다. 그 이상 드신다고 효과가 2배, 3배 늘지 않아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화장실로 떠내려갑니다. 비싼 돈 주고 사신 블루베리를 화장실에 버리시는 셈이에요. 목포 사시는 이금자 어르신 71이세요. 부정맥 때문에 와파린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블루베리가 혈관에 그렇게 좋다는 방송을 보셨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2컵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르신, 이번 INR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물으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어르신, 블루베리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4-5알로 시작하세요. 이틀 정도 몸 반응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은요, 양을 일정하게만 유지하세요. 매일 한 줌이면 한 줌, 반 줌이면 반 줌. 들쭉, 날쭉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약방에서 약을 지을 때 정해진 분량이 있는 것처럼 블루베리도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제 2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자,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약속드렸지요. 우리 며느리들이 매일 아침 정성껏 만들어드리는 그 음료. 사실은 블루베리의 약효를 망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유에 갈아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 아이고, 마음 아프시지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갈아주는 거잖아요. 색깔도 어찌나 곱고 예쁜지요. 보랏빛, 분홍빛 그 사이쯤. 마시면 속이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어르신, 그 한 잔이 사실은 항산화력의 70%를 그냥 날려버리는 한 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연구실에서 재작년 한국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과 칼슘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서로 손을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위장에서 녹지 않는 침전물을 만듭니다. 색만 곱지 약효는 다 빠져나간 거예요. 더 문제는 그 침전물이 위산에서도 잘 풀리지 않아서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위염 있으신 어르신들이 블루베리 스무디 드시고 속 쓰리다, 트림 난다, 가스 찬다 하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춘천에 사시는 정미경 어르신, 65이세요. 며느리가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 건강 챙기느라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를 만들어 드렸답니다. 정성도 그런 정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6달이 지나도 LDL 콜레스테롤이 한 포인트도 안 떨어진 거예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검사 받으시고 영양사 선생님 만나보니까 그러시더랍니다. 어르신, 우유 대신 두유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한 달 뒤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떨어졌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유는 우유대로 칼슘 보충에 좋아요. 다만 블루베리와는 시간차를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유 드시고 2시간쯤 지나서 블루베리 드시거나 반대로 블루베리 드시고 2시간 지나서 우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루베리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은 누구냐? 첫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짜내서 만들기 때문에 카제인 농도가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을 장끝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줍니다. 마치 보랏빛 보석을 등에 지고 산길을 넘는 작은 가마꾼처럼요. 둘째는 무가당 두유. 식물성 단백질이라 침전물이 안 생겨요. 게다가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갱년기 지나신 어머님들께 특히 권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셋째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 한 25g 정도면 충분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도 보충돼요. 어르신,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 호두 몇 알 으깨서 올리면 그게 바로 한 그릇 보약입니다. 마치 시골 외갓집 아랫목에서 받아든 한 사발 보양식 같은 느낌이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보관 방법이에요.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냉동실에 블루베리 봉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거든요. 한번 열고 다시 묶어두고 한번 꺼냈다가 다시 넣고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 습관이 블루베리를 약에서 그냥 보랏빛 설탕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농촌진흥청 식품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급속 동결하지 않으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큰 얼음 결정을 만들어요. 그 결정이 세포벽을 쿡쿡 찔러서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해동했을 때 흐물거리고 과즙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얼면 항산화 성분이 40%가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그러시면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약효는 빈 껍데기가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예냉이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방의 예, 차가울 냉, 미리 차게 한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첫째, 세척한 블루베리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다 얼음이 돼서 들러붙거든요. 키친타올로 살살 두드려서 물기를 빼세요. 둘째, 종이컵 하나에 2줌 정도씩 소분하세요. 어르신, 한 번 꺼냈을 때 그날 드실 만큼만 담는 거예요. 셋째, 컵 입구를 랩으로 씌웁니다. 넷째, 냉동실에서 가장 안쪽 깊은 곳에 딱 30분만 두세요. 다섯째, 표면이 살짝 얼면 그제야 일반 냉동 서랍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 처음 30분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 짧은 시간에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8달 뒤에 꺼내도 갓 따온 것처럼 탱탱하답니다. 제주 사시는 한경수 어르신, 76이세요. 한라산 자락에 작은 블루베리 농장 하시는 친척한테서 매년 한 박스씩 사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그냥 봉지째로 통째로 얼리셨대요. 그런데 봄 되면 꺼내서 드시는데 다 흐물거려서 그냥 잼 만들어 드시거나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까운 그 농장 블루베리를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약사 선생님이 예냉법을 알려주셨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제철에 넉넉히 사서 1년 내내 정말 약 드시듯이 꼬박꼬박 챙겨 드신답니다. 손주들도 와서 한 알씩 집어먹으면 깜짝 놀란대요. 할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싱싱해? 그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그렇게 뿌듯하시다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인 제가 직접 권해드리고 싶은 아침 한 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사적인 이야기라 망설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안동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이세요. 일은 넘으시면서 혈관 문제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동네 한의원 선생님 한 분이 처방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한약은 아니에요. 평범한 재료 3가지로 만드는 한 잔이었어요. 6달 만에 어머님 혈관 내피 기능 검사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의사아들인 저보다 그 한의원 선생님이 한 수 위였구나. 그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 열알, 데친 토마토 반개. 토마토는 끓는 물에 한 2분쯤 데쳐서 껍질을 벗겨야 해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큰술. 마지막으로 물 200ml. 이 4가지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가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왜 이렇게 강력하냐? 토마토를 데치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지용성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면 흡수율이 4배가 뜁니다. 거기에 올리브유에 올레오칸탈,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혈관 안쪽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너지가 나요.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영국 의학저널 란셋에 실린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도 확인된 조합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형 식재료를 살짝 얹은 거지요. 맛은 어떠냐? 토마토의 은은한 산미, 블루베리의 달콤함, 올리브유의 고소함이 의외로 잘 어우러집니다. 마치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떠오르는 보랏빛 햇살을 한 모금 마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창하게 들리지만 정말 그래요.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자, 그런데 어르신,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한 분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한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 칼륨이 114mg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시면 하루 30g 이내로 드셔야 해요. 그것도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둘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고용량으로 드시는 어르신. 아까 말씀드린 그 비타민 K 문제예요. 매일 일정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루 20알 이하로요. 들쭉날쭉만 피하시면 됩니다. 셋째, 위장이 찬 소음인 체질. 한방에서 말하는 그 차가운 체질이세요. 블루베리는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가 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와 함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살리실산에 민감하신 어르신. 평소 아스피린만 드셔도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블루베리에도 비슷한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3알, 5알로 살짝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이 없을 때 양을 늘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함께 지키시면 좋은 생활 습관 5가지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새벽 산책 30분. 안토시아닌이 운동할 때 혈류를 타고 더 빠르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해요. 가을 새벽에 단풍 든 공원길 걷는 그 기분,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그 시간이 약입니다. 둘째, 술은 한 잔까지만. 알코올이 폴리페놀 흡수를 막아버려요. 막걸리도 예외 아닙니다. 명절에 한두 잔은 괜찮지만 매일 반주 드시면 블루베리 효과는 그냥 사라집니다. 셋째, 담배는 정말 끊으셔야 해요. 담배 한 개비에 비타민 C 15mg이 소모됩니다. 블루베리 한 컵 분량의 효과가 그대로 재떨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세요? 넷째, 김장철에는 김치와 함께 드세요.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블루베리 폴리페놀 흡수를 돕거든요. 동치미 한 사발에 백김치 한 조각, 거기에 블루베리 한 줌. 이게 진짜 한국형 항산화 밥상이에요. 며칠 전에 시장 다녀오면서 보니 김장 배추가 푸짐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풍경 보면서 올해도 김장철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섯째, 밤 9시 이후 야식은 금물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켜놓고 야식 드시면 안토시아닌도 소용없어요. 위장이 쉴 시간을 주셔야 약효가 흡수됩니다. 어르신, 늦은 밤 TV 보시면서 과자 봉지 만지작거리시는 그 손 한 번만 멈춰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초물에 정확히 5분. 더도 덜도 말고 5분입니다. 그 이상은 약성이 빠져요. 둘째, 하루 한 줌, 50g입니다. 더 욕심내시면 약이 독이 됩니다. 셋째,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 아니면 그릭 요거트. 짝꿍만 바꿔도 효과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르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음식도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손발에 멍이 자주 들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드시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를 꼭 찾아주세요. 블루베리는 도우미일 뿐 의사 선생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건강하게 손주들과 마당에서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한 하루, 그게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한 분의 건강이 곧 가족 모두의 마음 평화입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며느리가 마음 편하고 아버님이 정정하셔야 아들이 일터에서 발 뻗고 일합니다. 오늘 이 영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그리고 형제 자매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댓글창에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셔오셨는지 살짝 한 줄만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사연 하나하나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살며시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 정말 깜짝 놀라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 어머님들이 드시는 그 노란 약, 종합 비타민제 말이에요. 그 안에 사실은 70대 어르신들께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어르신 댁 창가에 따뜻한 햇살이, 마음에는 평안이, 몸에는 건강이 함께 머무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